그렇게 저희는 수익을 좀 낸 거고, 씨나 아니면 다른 팀,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그런 수급팀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건 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팀들이 STC라는 한 종목에서 주가 조작을 동시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은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주식은 차명계좌 수십 개를 이용해 사고 팔았습니다. 취재진은 이들의 계좌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12월 4일 날짜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이날까지는 146%가 올랐고 2주 정도의 50. 부정거래와 주가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사례를 적발해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냈습니다. 주가를 올린 세력들의 기막힌 수법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한 주가 조작 수법은 경영권 분쟁 뉴스로 주가를 올려놓고 판 부정거래입니다. 갑과 을은 차명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상장된 A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주가가 오를까봐 공시 의무도 위반하며 몰래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 B사를 통해서도 A사 주식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후 인수합병으로 주식을 사들일 것이란 기대감 속에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오자 A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갑과 을은 미리 사놓은 A사 주식을 높이 오른 가격으로 B사에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의 주식 매입이 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장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주가 부양은 종국적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선이가 공개한 또 다른 수법은 돈을 주고 주가 조정을 한 겁니다. A기업 실질 사주인 갑은 주가를 올린 뒤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싶어 시세 조정을 계획했습니다. 기업 홍보 전문기업 B사의 을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시세 조정을 의뢰했고 을씨는 병씨에게, 병씨는 전업투자자 정씨에게 시세 조정을 부탁했습니다. 정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는 물론 브로커를 통해 구한 여러 계좌를 활용해 시세를 조정했습니다. 특히 A기업이 증자계획 등 호재성 공시를 발표하면 이 시점에 맞춰 시세 조정 주문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공정 거래로 금융당국에 걸렸고 갑과 을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좀 20대밖에 안 된 청년이 그거를 이제 다 설계를 했다고요? 아유,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주가 조작 수법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일당은 홍콩은행에 펀드를 만들어 65억 원을 빼돌린 뒤 그 돈으로 다시 국내 주식을 산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수법인데요. 나이트클럽 종업원 출신의 20대 수입차 판매원이 어떻게 이걸 다 기획했냐는 겁니다. 저게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IMF 때 금융권에 대한 주식을 매입한 거 말고는 들어온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검은 머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한국계 외국인이 외국 법인의 명의로 들어왔다면 그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자님이나 저나 해외 송금할 때도 당황할 때가 많은데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금을 보냈다가 이 자금을 세탁을 해서 외국 자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투자가 한다. 조모씨 혼자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것들이죠. 조씨 일당은 주가 조작이 한창이던 2007년 5월부터 석 달간 뉴얼코프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다른 회사로 빼돌렸는데요. 세 곳에 각각 44억 원, 20억 원, 9억 원씩입니다. 모두 시세 조종에 가담했거나 범죄 수익을 숨기려고 만든 회사들인 걸로 추정됩니다. 사실 주가 조작 수사는 자금 추적이 기본인데요. 어쩐 일인지 당시 검찰은 돈의 흐름도 쫓다 말았습니다. 상한가 굳히기 수법의 주가 조작으로 70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조직을 마치 학당처럼 운영하면서 스승은 교재를 만들어 자신의 수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조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제관계로 이루어진 상한가 굳히기 일당의 교육용 교재입니다. 범행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매도 시점을 잡는 법 등을 설명한 이론편과 정신적 자세를 조언하는 마인드편으로 나눠 있습니다.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로 최근 5년간 70여 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78억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상한가 굳히기는 증권사의 임원이 주가를 조작해 시세 차익을 챙겨오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임원은 고객 계좌까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명과 함께 주가를 조작했고 이 씨는 이에 가담하며 증권사 내부 시스템에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숨겼습니다. 저가의 주식을 산 뒤 허위 주문 등으로 주가를 오르게 하고 단기간에 팔아버리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습니다. 모두 34개의 종목을 옮겨다니며 주식을 사고 파는 일명 메뚜기형 시세 조종을 벌였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시세조정 세력을 모아서 주가를 조작하다가 금융당국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범죄단체 조직원 A씨 등 일당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3년 2월 약 한 달 동안 천여 차례에 걸쳐 매수 주문을 내서 목표를 삼은 기업의 주가를 4배 가까이 띄웠지만 결국 인수가 무산되자 주식을 조금씩 팔아치워서 3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나머지 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대한 다단계 피라미드식 조직과 허울뿐인 중국 전기차 업체를 앞세워 국내 기업의 주가를 가지고 놀았던 끈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훔친 아이디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 주식 전문가로 둔갑시켰습니다. 불법으로 사들인 휴대전화번호 10,000개를 이용해 홍보글 수천 개를 뿌렸다고 합니다. 4명당 한 번씩 가서 사이트에서 뿌리는 거죠. 투자 장문, 무슨 유치장 직접 실시하는 무슨 온라인 재테크방 하면서 링크를 딱 주고 한 번씩 눌러보시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홍보글 링크를 누르면 가짜 투자 자문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회원 보통 블록 딜이라고 해서 장 외에서 30% 정도 싼 가격에 다른 기관 투자가에게 통째로 넘기는 방법을 찾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시장을 통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구조였다는 거죠. 사용 단계, 세 번째는 차익 실현 단계 이렇게 3가지로 진행됩니다. 3단계로 여기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데요. 주로 5% 이상의 대량 보유 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분식 회계, 또 시세 조정이나 횡령 배임도 나타납니다.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세력들은 일단 주식 담보 제공이나 자금 차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고요. 이후에 전환 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 바이오 같은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지분을 매도해서 아웃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여기서 투자조합 같은데 투자를 하거나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성급금이나 대여금 같은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 유용합니다. 실제로 주가를 조작하는 데는 중국 동포인 황모 여인이 동원됐습니다. 황 씨는 이미 몇 년 전 코스닥 등록 업체들의 주가를 조작한 경험이 있고 경영학을 전공한 데다 은행에서 일한 적이 있어 주식 매매에 능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11일 코스피 장 마감 10분 전 도이치증권이 2조 4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10분 만에 50포인트 급락했고 당시 피해액이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꾸로 도이치증권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풋옵션 상품으로 440여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른바 도이치 옵션 쇼크입니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증권이 고의로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도이치뱅크 홍콩 지점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3명과 한국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불공정거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주가 띄워가지고 외도 차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요.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미리 그 유상증자가 되면은 주식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가지고 그 해당 주식을 미리 삽니다. 그래가지고 유상증자가 끝난 후에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걸 팔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익을 거둔 업체가 한 4억 9천만 원 정도 이익을 거둔 업체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업체는 약 400억 정도의 이익을 거두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는 허위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전환사채가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때 또 대거 그 큰 계약을 했다. 이렇게 큰 계약을 했다고 허위 공시를 해가지고 주가를 올립니다.